그 대전에서 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도 강의를 이제 친구들이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건 회 사준다고 해서 또 그 이번에 처음 오늘 공부하시면 처음 하신 분은 없죠? 네? 집에서 준비했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뭐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법이 바뀌는 건 아시죠? 그 지금 국회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 제도 활성화 지금 해서 김성태 의원인가요? 그 위원장이신데 그 해서 우리 협회 쪽에서는 김학환 이제 보좌관, 근데 국회 쪽 관련 정책 보좌관인데 그쪽 분하고 해서 지금 이제 법 개정 그 제도 해서 6개월 지금 한시 시한부로 지금 이제 뭐죠? 이게 세미나도 아니고 하여튼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1월 초 되면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도 나오는데 뭐 중개업은 쿼터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쿼터제. 쿼터제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요거 개수를 정해놓고 나가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도 도입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쿼터제 얘기도 나오고 공인중개사 수요 공급 조절 문제 요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는 시험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층명 뽑겠다면 성격순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중개사도 앞으로 올해 내년 법 개정돼서 중개사도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중개사는 절대평가지만은 이제 중개사 수요 공급 조에서 난이도 조절하는 것보다는 인원수 조절할 것 같아요. 저 뭐냐면은 성적순으로 난이도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성적순으로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요 여러분이 저 시험 절대평가로서 합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협회 이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이제 출제를 보기면 대학 교수들 출제 그래요. 다른 과목과는 달리. 민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공시법은 실무 쪽이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 실무분 들어오시고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옛날에는 3분이 출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수 10분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다양해지고 좀 정치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보통 8문제 내외거든요. 시험 문제. 8문제 내외를 출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8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11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계산 관련해서. 이제 박스 형태의 계산 문제 포함해서 11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좀 비중이 좀 요즘 약간 높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계산 문제가 20%에서 요즘 한 25% 정도로 좀 이제 는 것 같아요. 이제 20%에서 25% 정도 약간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 이 계산 문제 중에 11문제 중에 우리 보통 10문제 출제를 하면요. 10문제 중에 우리가 한 8문제는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 중, 하가 있는데 이 난이도 상위 문제가 이 계산 문제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상이란 문제, 상은 여러분이 출제위원들이 뭐 해요? 여러분 계산 문제 풀면서 여러분 시간이 잡죠. 예? 여러분 저희들이 풀면 한 20초 정도 걸리지만 여러분이 풀면 한 1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간 배분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거 풀 필요가 없어요. 난이도 상위 문제가 8문제 정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중하만 신경 써도 여러분이 점수가 여기 하면 70 우리가 5점에서 80점 정도 나오죠.
그래서 75점에서 80점 정도 나오는데 요것을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요거 계산 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2문제는 쉬워요. 2문제는 쉬운데 그 쉬운 문제를 풀면은 계산 문제 6문제는 맞춰요. 그 정답 배열이 있거든요. 정답 배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공단이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14회 시험 때 KBS 그때 당시 일한 기자하고 저희들 교수하고 학생들 대표하고 협상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 고시 이 팀장하고 여기 협상을 해서 정답 배열을 그때 뭐를 했냐면 서로 그 이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민법이요. 14회 시험 때 민법이 3번 지문이요. 17문제 출제한 거예요. 3번 지문이. 정답 지문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배열을 좀 바꾼 건데 문제는 그 배열을 알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석 테마를 강의하는데 이 테마에서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시험에 원래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만약 이런 테마 같은 것을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 테마를 정리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그 75점에서 80점 맞으려면요 간단해요. 테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5개 내지 6개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틀리지 않도록 완벽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나머지 계산 문제 다 포기하더라도. 그러면은 요것을 여러분 완벽히 공부해서 요것을 거의 24개 맞으면요. 이 계산 문제라든지 다른 쪽에서 한 4, 5문제 더 맞아서요. 75점, 80점 금방 나와요. 그 정답 배열을 해서 답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계산 문제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론 부분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총론 부분이죠. 이 부동산 개념 그리고 이 토지 용어, 부동산 특성에서 여러분이 3문제 출제를 하는데 이 3문제 요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총론 부분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 맞추도록 우리가 해두셔야 되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부동산 이 경제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를 할 때 우리가 4문제에서 우리가 5문제 정도 그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데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우리가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 이론이죠. 이 입지 경제 이쪽에 부동산 시장 이론, 입지 이론, 뭐 지대 이론, 도시, 뭐 공간 구조 이론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또 한 4문제 정도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할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인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강의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경제론에 가면은 출제 유형이 있는데 이 출제 유형들이 제일 시험 문제 경제를 공부하면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용어가 유량과 절량입니다. 자, 이 유량과 이 절량 개념을 제일 많이 신경 써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를 올해 우선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유량으로 출제하면 좋은데 가끔 이제 원어로 또 출제, 그냥 플로우 개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회 시험에 우리는 또 뭘로 그냥 스톡 이렇게 말로 출제했죠. 절량을 스톡 개념인데 출제는 스톡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 개념, 스톡 개념인데 이 플로우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 흘러갈 수도 있는데 항상 유량 개념은 이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나오는 개념이 유량. 기간으로 표시되어 측정이 가능한 편수입니다. 절량은 이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처럼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어지는 상태인데 이 절량 개념은 바로 어떤 개념? 시점입니다. 시점.
물이 멈춰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진 상태의 시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요걸 구분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출제하죠? 사례가 출제하겠죠. 그래서 이 유량 절량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절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 시점이거든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가 우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인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은 절량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 인구 규모가 몇 명이냐. 예? 하여튼 도시 인구 규모, 현재 시점 인구, 뭐 하여튼 인구란 용어가 나오면은 무슨 개념? 우선 절량 개념. 자, 절량 개념이고, 또 여러분들이 국부란 용어가 많이 나오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이거든요. 국가의 재산, 국부도 절량 개념. 우선 시험에 나올 때 우선은 인구가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용어다, 인구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주택 재고량, 시험에 하여튼 재고라는 용어가 떴다 하면은 무슨 개념? 절량 개념. 절량 개념. 시험에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인구와 주택 재고량. 그리고 이런 용어도 있죠. 현재 시점, 대전광역시의 주택 보급률 94%. 현재 시점이죠. 주택 우리가 보급률, 이런 것은 절량 개념. 자, 현재 시점, 요 뉴스에 나오는 게 뭐죠? 현재 시점 가계부채가 얼마냐. 이 용어 많이 나오죠. 가계의 부채. 그래서 이 부채가 나오거든요. 그럼 부채가 나오면은 현재 시점 부채 얼마냐. 이것은 절량 개념. 그리고 부채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자산. 현재 시점 우리가 자산 얼마냐. 자산 가치, 뭐 자산. 현재 시점 A라는 회사의 자산 가치, 자산 얼마냐. 이 자산.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외환 보유액 얼마냐. 이런 건 다 절량이에요. 현재 시점 토지 가격, 뭐 주택 가격 묻는 건 다 요거 절량 개념. 집가, 토지 가격 다 절량 개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우선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인구와 뭐죠? 주택 재고량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부채, 자산.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절량 개념입니다. 그럼 유량은 뭐죠? 자, 여러분 소득 얼마냐 하면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소득 1,000만 원이다 하면은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죠. 월 소득이 1,000만 원인지 연봉이 1,00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잖아요. 월 소득 얼마냐, 연간 소득 얼마냐. 이 소득은 유량입니다. 그리고 또 유량 개념 중에 시험에 우선 많이 나오는 거 신규 주택. 자, 여러분 신규 주택. 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택이 뭐다? 완공이 되거든요. 완공돼서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 이 용어가 뜨면, 신규 주택 공급량이 뜨면 이건 유량 개념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면 요즘 자, 연간 주택 거래량 얼마냐, 월 주택 거래량 얼마냐, 이 주택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주택 거래량이 나오면 이것도 바로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자, 그리고 연간 주택 생산량 얼마냐. 자, 대전광역시에 1년 동안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해서 얼마만큼 공급하느냐. 연간 주택 생산량, 이런 것은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 예? 주택 생산량,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거 다 유량입니다. 뭐 소득.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지대 수입, 연간 토지를 빌려줘서 받는 대가, 이 지대인데 연간 지대 수입 얼마냐, 또는 연간 또 아니면 또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이런 건 전부 무슨 개념? 우리가 이 유량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기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단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단기란 용어가 들어가면 또 이것도 무슨 개념? 우리가 유량 개념.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우선 확인을 해둬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냐. 이런 박스가 주어지죠. 이렇게 박스를 주어지고 다음 중
유량 변수 몇 개냐, 저량 변수 몇 개냐,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올해 예상되는 부분. 그래서 우선 유량 저량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3페이지에 거기에 박스 문제 보시면은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렇게 묶인 것, 이걸 보는 거죠. 자, 이 지대 수입은 유량 개념, 실물 자산, 자산 나왔죠. 자산, 부채 이런 것은 저량 개념, 인구 저량 개념, 아파트 생산량, 생산량 거래량은 유량 개념, 그리고 가계 소득, 소득 유량 개념, 재고 저량 개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 이런 문제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이거 틀리지는 않아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거는 난이도 하루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 경제론에서 출제 요원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지식을 측정할 때 유량, 저량 상당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또 출제하는 범위가 있어요. 자, 어느 시험이든지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용어가 바로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 용어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를 하는 용어입니다. 자, 올해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도요,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우리 모든 출제위원들이 여기서 출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올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요, 글자가 차이가 있어. 위에는 6글자고 밑에는 5글자야. 근데 봤더니 뭐가 차이가 있다? 여기 밑에와 다른 게 양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수요량의 변화. 근데 이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진짜 큰 차이입니다. 그럼 한번 보면은 수요량의 변화는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이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단지 뭐만 변하죠?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합니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 출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항상 지문을 여러분 어떤 문제집이든 여러분 딱 보면은 출제는 출제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딱 볼 때 뭐만 보면 돼? 여러분 상만 보면 돼. 상이 있나 없나 이것만 확인하면 돼. 만약에 지문상에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지문에 상이 없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면 상이 없잖아요. 상이 없으면 뭐야? 수요의 변화야. 하여튼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고 이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지문 나오면 이건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상이 있나 없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는데 문제는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가야 되고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일정한 거 있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가격 빼고 나머지 이 외의 요인이 변화를 해요. 자,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여러분 딱 기어 오는데 시험 문제 출제 요원들이 여러분이 헷갈리도록요 자체를 빼버려요. 그냥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출제해 버린 거야. 수요 곡선 자체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출제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왜? 헷갈리거든. 야, 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를 확인?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고 이 상이 없다. 수요 곡선 이동은 상이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입니다. 시험 문제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 예? 21회 시험도 그걸 묻는 문제 출제했었잖아요. 17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쪽에서 원래 출제를 하는데, 자 우선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우선은 이 Y축 종축은 가격, 그리고 횡축은 수요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우하향하여. 예?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P0라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 수요량이 Q0야. 이 P0 가격 수준에서 우선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우선 Q0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 아까 얘기했죠.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어떤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은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동일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어떤 분이 이러면 수요량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동일한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량이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여러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오히려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를 수요의 증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감소, 요 그림을 가지고 출제를 여러분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요. 작년 시험 25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요거 틀리신 분 많았어요. 왜냐? 박스로 출제했거든요. 박스 네모 난이도 상으로 출제했겠죠. 박스는 난이도 상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박스 출제인데 보기가 7개 나온 거예요. 보기 7개 중에 다음 중 수요의 감소 요인인 것 몇 개냐? 골치 아픈 거예요. 왜? 7개 보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여러분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수요의 증가와 감소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묻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수입에 이쪽에 관계없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나오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 작년에 그 지문도 하나 떴어. 그 박스 안에. 그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수요의 감소 요인을 작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를 출제하겠어요? 당연히 올해는 수요의 증가가 중요하겠지. 예? 수요의 감소가 작년에 출제되면요, 출제를 지문을 안 해요. 원래.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둘 것은, 여러분 출제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출제된 지문은 출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결혼은 좀 제가 하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 우리 출제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여러분 출제해서 여기 가져오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 카드 딱 해서 이제 딱 뽑아서 보내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봉인을 했겠죠.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들어가서 10월 중순에 선정위원들이 우리 부산 가는데, 그 선정 딱 했을 때 보거든요. 보는데 뭘 한다? 선정을 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출제된 지문은 빨간 걸 쫙쫙 다 그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기가 1, 2, 3, 4, 5 중에 1번과 3번이 최근 3년에 출제다. 그럼 지워버려. 그럼 그 지문은 어떻게 지웠으니까 새 지문 들어가죠. 그 지문은 누가? 선정위원들이 거기서 최근에 출제 안 된 지문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왜냐? 여러분이 안 보던 지문이 나오거든요.